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의 복사평형. 여기가 첫 번째 승부처가 등장했는데 승부처입니다. 승부처. 어려운 문제가 나오고요. 난이도를 쭉쭉 올릴 수 있는 주제입니다. 복사평형에 대해서 여기에 관련된 모든 것을 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보시면 워밍업부터 하셔야 되는데 지구의 복사평형. 요걸 하기 전에 플랑크 곡선에 대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플랑크 곡선. 복사가 뭔지는 알아야 해. 복사가 뭐냐면 에너지를 전달하는 방식 중에 하나인데 에너지를 전자기파의 형태로, 그러니까 빛의 형태로 방출하는 거예요. 그죠? 에너지를 빡 던지는 거예요. 빛의 형태로. 여러분들도 지금 다 복사를 하고 있고요. 나도 지금 에너지를 복사 방출하고 있습니다. 이 칠판도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고 있습니다.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다 방출해. 근데 그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에너지를 전달할 때 규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규칙이 되게 셀 수 없이 많은데 지구과 원, 고교과정 지구와 원에서는 두 가지 법칙이 출제가 됩니다. 그걸 한 대에 묶은 게 이 곡선인데, 그래프인데 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보겠습니다. 이겁니다.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를 그릴 거야.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이렇게 방출해. 의미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 정도 파장의 에너지 이만큼, 이 정도 파장의 에너지 이만큼, 이 정도 파장의 에너지 이만큼. 그러니까 복사 에너지를 방출할 때 한 종류의 빛만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파장을 동시에 내가 빵 방출하는 거지. 모든 물체는. 여기까지 괜찮아? 그리고 이거. 가장 강한 에너지가 나오는 이 파장을 뭐라고 하냐면 람다 맥스라고 합니다. 최대 복사 에너지 방출 파장. 람다 맥스. 문자는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법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법칙. 슈테판 볼츠만 법칙.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온도 4제곱에 비례한다. 시그마는 상수입니다. 이걸 말로 표현하면 이렇게 돼. 온도가 높을수록 에너지 방출량이 크다. 너무 쉽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잘 봐. 잘 봐. 이게 6000켈빈짜리 태양이라고 합시다. 표면 온도가 6000켈빈이에요. 6000켈빈. 그런데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별 생각해봐. 태양보다 온도가 낮은 별. 예를 들면 3000켈빈. 3000켈빈이야. 그러면 복사 에너지 방출량은 어때야 돼? 태양보다? 작아야죠. 그게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적분한 면적. 다시 적분한 면적이 이 그래프를 적분한 면적이 여기를 6000 넣은 값이야. 그럼 만약에 3000켈빈짜리 별이라면 이 밑면적이 어떻게 돼야 돼? 이거보다? 작아야죠. 여기까지 됐어? 근데 작아야 되는데 이렇게 그려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도 안 되고 이렇게 그려야 돼. 반드시. 여기다 그리면 안 돼.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 이렇게 그려야 돼요. 이거 3000켈빈 이렇게. 왜? 두 번째 법칙 때문입니다. 두 번째 법칙이 뭔데? 두 번째 법칙이 뭐냐면 람다 맥스는 온도에 반비례한다. 의미를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이 뜻입니다. 온도가 높을수록 파장은 짧은 것 위주로 방출한다. 다시 온도가 높을수록 짧은 파장 위주로 방출한다 이 뜻입니다. 괜찮아요? 그래서 보시면 온도가 낮잖아. 그러니까 파장이 길어진 거예요. 그럼 여기다 하나 더 해볼게요. 6000켈빈보다 온도가 더 높은 별. 예를 들면 10,000켈빈짜리 별. 복사 에너지 어떻게 방출해? 이렇게. 밑면적은 더 크게, 파장은 더 짧게. 여기까지 괜찮아? 이게 규칙이야. 됐죠? 이걸 베이스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태양에 대해서. 태양의 플랑크 곡선을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요거 필수 그림. 직접 그릴 수 있어야 돼. 태양이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는데 플랑크 곡선처럼 저렇게 곡선의 형태로 방출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근데 이때 태양의 피크,
태양의 에너지 피크 여기에 파장의 숫자를 외워주셔야 돼요. 반드시. 숫자 얼마인지 알아? 아는 사람? 아는 사람? 람다 얼마야? 설마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것까지 외워야 돼. 0.5입니다. 0.5예요. 단위가 뭐냐면 단위도 외워야 됩니다. 마이크로미터입니다. 마이크로가 얼마인데?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이것까지 외워야 돼? 이것까지 외워야 돼. 마이크로가 10의 마이너스 6제곱인 것까지도 외워야 돼. 왜냐면 우리는 안정적 만점을 원하니까. 그냥 만점 원한다? 안 외워도 돼. 그냥 만점 원한다? 안 외워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안정적 만점. 다 외웁니다. 이 칠판에 있는 모든 걸 다 외울 거야. 의미가 뭐냐면 태양은 0.5 마이크로미터 파장을 방출하는데요. 문제에 따라서 나노미터로 나올 때가 있어. 나노미터. 나노미터는 뭐냐면 나노는 10의 마이너스 9제곱입니다. 이게. 그럼 나노로 표현하면 이게 500이 돼. 500 나노미터 이렇게 돼. 500 나노미터. 하지만 우리는 마이크로미터로 외울게. 마이크로미터로 보통 많이 등장하니까. 그런데 인간의 눈이 0.4랑 0.7 마이크로미터 사이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뭐라고? 0.4, 0.7, 0.5 내외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해? 가시광선. 가시광선. 이 사이를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면 태양은 가시광선 위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럼 한번 볼까? 에너지 면적 잠깐 볼까? 적분한 면적 비교해봐. 태양의 전체 에너지량 중에 약 40에서 50% 정도를 가시광선의 형태로 방출합니다. 여기까지 됐죠? 괜찮죠? 그래프 보이지? 근데 가시광선이라 하면 빨주노초 파나본데 여기서 레드가 어느 쪽인지 알아야 돼. 레드는 0.4일까요? 0.7일까요? 0.7이 레드입니다. 물리 시간에 배웠겠지만 안 배웠으면 알아야 돼. 레드가 파장이 길어. 에너지는 작고 그 다음에 블루 쪽이 보라색이 파장이 짧고 에너지가 높습니다. 맞죠? 그래서 여기가 레드입니다. 레드. 그 다음에 이쪽 빨주노초 파남보 보라색 영어로 바이올렛 한자로 자색. 여기서부터 할게. 한자로 자색 보라색이 자색이야. 자색보다 바깥쪽 자외선. 자외선보다 파장 더 짧은 거 X선보다 파장 더 짧은 거 감마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 적색 있죠? 적색보다 바깥쪽 적외선보다 파장 더 긴 거 전파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 순서를 아셔야 됩니다. 근데 순서만 아는 게 아니라 가시광선이 0.5 마이크로미터 정도라는 것까지 아셔야 됩니다. 그럼 태양은 이게 지금 태양이거든요. 태양의 표면 온도가 몇 도예요? 6000 켈빈입니다. 6000 켈빈 정도가 되면 가시광선을 방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이 이렇게 에너지를 빵 방출했는데 얘네들이 지구로 도달할 거 아니야. 근데 지구 표면에 다 도달하진 않아. 지구 표면에 이게 다 도달하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자외선, X선 이런 거 맞으면 죽으니까. 그죠? 근데 X선과 감마선은 지구 표면에 도달을 안 하고 차단이 되는데요. 누가 차단하는지 혹시 알고 있니? 오존? 아깝이. 뭐냐면 산소 원자 또는 질소 원자가 차단합니다. 되게 지엽적인 내용이지만 재작년에 출제가 됐습니다. 지금까지 출제가 단 한 번 됐는데요. 교육청 모의고사에서 나왔습니다. X선, 감마선은 산소 원자, 질소 원자 및 분자에 흡수됩니다. 다시 산소와 질소의 원자 및 분자에 흡수됩니다. 근데 태양이 방출하는 X선과 감마선의 양이 너무도 작고 그 다음에 이거 자체가 되게 작고 지엽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출제가 거의 되지 않아요. 이렇게 됐죠? 문제는 얘네들이야. 얘네들을 반드시 알아야 돼. 자외선 도달을 안 해. 지표에 도달 거의 안 해. 누가 먹어? 오존. 구름 안 먹어. 구름은 얘를 먹지 않아. 오존. 가시광선은 도달해. 가시광선 도달해. 적외선 도달해. 거의 다 먹혀. 수증기 CO2에 먹힙니다. 맞아요. 구름은 가시광선 튕겨내긴 합니다. 근데 이건 기체잖아. 구름은 액체고. 구름 액체. 전파는 도달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지금 이 그림을 하나도 빠짐없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지구 대기를 구성하고 있는 그 대기 분자들은 기체의 특성입니다. 대기 분자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파장만 흡수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그러니까 편식한다는 얘기야.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어. 근데 이걸 교과서에 대기 분자는 지가 좋아하는 것만 먹는다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적 흡수 이렇게 씁니다. 선택적 흡수. 편식한다는 거야. 됐지? 근데 참고로 지구는 어떻게 방출하는지 아니? 지구는 그지? 봐봐. 태양이 6000켈빈이잖아. 지구 온도 몇 도야? 약 지금 밖에 몇 도야? 한 3도 되나? 3도 돼? 3도 쓰면 돼, 안 돼? 안 돼. 켈빈으로 써야지. 약 300켈빈. 그지? 이렇게. 약 300켈빈. 3000이 아니라 300켈빈. 마지막 숫자 외워야 됩니다. 잘 그려야 된다, 얘들한테. 요거를 여기다 그리면 안 돼. 이거 삐져서 여기 레드 들어가면 안 돼. 그지? 이거 들어가면은 막 땅에서 빨간 빛 막 올라와야 돼. 지구는 대략 어느 정도의 파장을 방출하냐면 계산할 수 있니? 할 수 있죠. 여기 식 봐봐. 6000에 0.5, 6000에 0.5, 그지? 근데 이거 두 개가 반비례 관계. 그러면 온도가 몇 배 됐어? 20분의 1배. 그럼 파장은 몇 배 돼야 돼? 20배. 10 마이크로미터. 지구는 10 마이크로미터 내외의 적외선 위주로 방출한다. 여기까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필수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교실에 있는 대부분의 물체는 300켈빈 내외로 평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나도 300켈빈, 여러분들도 300켈빈. 그럼 나도 10마이크로의 파장을 방출하고 여러분들도 10마이크로의 파장을 방출하고 있습니다. 그죠? 괜찮지? 근데 이 적외선 카메라가 건물마다 설치되어 있는 적외선 카메라가 여러분들이 방출하는 10마이크로미터 내외의 파장을 수신했는데 10마이크로에서 조금씩은 바뀔 거 아니야.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체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게 코로나를 대비해서 각 건물에 설치도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상 위성에도 올라와 있어서 구름의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겁니다. 괜찮죠? 여기까지가 복사 에너지를 표현한 건데 그럼 복사 평형은 뭔데? 단원 제목이 뭐야? 복사 평형. 복사 평형 등장합니다. 두두 등장. 봐봐. 지구 있어요. 지구. 태양. 지구가 우주 공간에 떠 있습니다. 그럼 태양에서 에너지가 방출되죠. 태양 에너지를 빵 방출해. 그러면 태양의 에너지를 이렇게 쫙 썼을 거야. 근데 에너지 방출하는데 그게 지구까지 날아오는 이 거리 동안 얘가 당연히 에너지 소모가 있겠죠. 왜냐면 별빛이 퍼지니까. 그래서 그거의 일부만 지구가 수신합니다. 그 일부를 내가 화살표 4개로 간단하게 표현해 볼게. 지구가 화살표 4개 정도 받았어. 이렇게 됐어? 그럼 지구가 에너지 수신했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자기 온도에 맞게 복사 에너지 방출하죠. 근데 얘는 온도가 낮으니까 적외선 위주로 방출하겠지.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방출합니다. 빰. 여기까지 됐어? 좋아요. 여기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에너지가. 들어오는 게 많죠.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올라가죠. 그러면 올라가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온도가 오르면 에너지 방출량이 커집니다. 그래서 에너지를 더 방출합니다. 빰.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들어오는 거 4개 들어오고 2개 나가니까.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더 방출합니다.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들어오는 거. 그럼 지구의 온도가 어떻게 돼? 그럼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하나 더 방출합니다. 들어오는 게 많아, 나가는 게 많아? 똑같아집니다. 그럼 지구의 온도가 똑같아지죠. 그죠? 그래서 유지가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복사 평형이라고 하고 이 과정을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지구의 표면 온도가 드드드드드 올라오다가 특정 온도로 수렴하게 되는 이런 거 과정을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이걸 복사 평형 온도라고 하고 이게 현재 약 300켈빈 내외에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질문 있어? 괜찮아? 됐어? 됐어요? 그죠? 약 300켈빈 현재 약 300켈빈 290 몇 켈빈이에요. 됐지? 근데 이렇게 단순해? 단순하지 않아요. 이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143쪽까지 했는데요. 우리는 144쪽 수능에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볼 겁니다. 144쪽에 지구의 복사평형 요거로 가겠습니다.
단계적으로 그리는 거고요. 이 그림이 가장 중요한 그림이 될 겁니다. 그려보겠습니다.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들 많이 봤을 우주 대기 지표 그림입니다. 여기 우주, 여기 대기 지표에서 복사 평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표현해 볼 건데 거기에 교재 144쪽에 있는 그림 상단의 그림 3가지가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 그림 3개를 동시에 봐야 되는데요. 하나씩 그려볼게. 우주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런데 태양이 쏜 에너지 말고 태양이 쏜 에너지 중 일부가 지구에 도달하겠지? 그 일부를 숫자 100이라고 표현할게. 나는 여기서 화살표 4개라고 간단하게 표현했지만 여기서는 계산을 하기 위해서 숫자로 표현한 거야. 이 4개가 이 100입니다. 여기까지 됐죠? 근데 이 100이 지구에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반사를 합니다. 구름이 반사하고 빙하, 사막이 반사해서 약 30% 정도가 반사되어 나가지. 여기까지 됐어? 여기까지. 잠시 스탑. 여기까지 그립니다. 뭐에다 그리냐면 이거에 그릴 거야. 파장에 따른 에너지 분포인데 이거 그립니다. 이거. 어떻게 한다고? 얼마? 0.5 내외의 에너지가 여기 딱 도달했다고. 그죠? 근데 30을 반사하죠. 그러면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이 그래프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표현해요. 지구 대기 밖에서 관측한 태양 에너지, 태양 복사 에너지. 찾니? 그 그래프 찾았어? 지구 밖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그죠? 근데 30 반사하죠? 그럼 여기 선이 하나 더 있습니다. 선이 더 있어서 여기 내가 지금 칠하고 있는 이 면적 있죠? 이 면적. 이 면적이 뭐예요? 반사된 양. 얼마야? 30. 그러면 이 밑에 이 하얀색 선 밑에 있는 면적이 얼마야? 70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됐어? 따라왔어? 그러니까 70을 지구가 먹었어. 근데 이제 여기 보세요. 70을 지표가 다 먹은 게 아니라 대기가 25 정도 먹고요. 지표가 45 정도 먹고 있습니다. 현재. 그럼 이 25를 표현해 볼게요. 이 25가 뭐냐면 이 그림에서는 이거야. 이거 더하기 이게 25. 그다음에 요거 더하기 요게 45. 근데 이걸 그래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 표시할게. 여기 0.4가 있고요. 여기 0.7이 있습니다. 이게 가시광선이야. 그지? 근데 이 25가 X선, 감마선 생략. 너무 작으니까. 여기가 자외선이죠. 자외선을 거의 다 먹힙니다. 거의 다 먹히고요. 아주 일부만 들어와. 지금 내가 칠하고 있는 거 이거. 이게 뭐냐면 오존이 자외선을 흡수한 양. 오존이 흡수했어. 일부가 살짝 들어와. 그래서 선크림 바르는 거야. 오존이 거의 다 먹고 일부의 자외선이 들어옵니다. 가시광선은 다 들어오죠. 45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25에 뭐 들어가 있다고? 적외선의 일부가 흡수됩니다. 적외선이 엄청나게 많이 흡수돼요. 누가 흡수한다고 이거? 수증기랑 CO2가 흡수. 지금 내가 파란색으로 표현한 이 두 개의 면적의 합이 25입니다. 그럼 안 칠한 거 뭐야? 안 칠한 거 지표가 흡수하는 에너지 45. 그럼 봐봐. 거기에 이제 그래프에 교재 그래프에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 찾았어?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써 있죠. 그게 뭐냐면 이거야. 이 선이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야. 이거 잘못 알려주는 선생님도 있어. 이게 아니야. 이거야. 알겠죠? 이 빨간색 선 밑에 있는 면적이 45니까 지표면에서의 태양 복사 에너지죠. 그 색칠되어 있는 거 제외야. 알겠지? 절반 끝났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안 칠한 이 면적이 45가 되는 겁니다. 이 그래프랑 이 그림이랑 하나씩 매칭이 돼야 돼. 숫자별로. 이 30이 요 면적, 25가 요 면적, 45가 요 면적. 인 걸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25가 뭔지도 알아야 돼. 이 25에 가시광선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 25에는 가시광선이 없어요. 주로 자외선과 적외선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가시광선과 전파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외선 일부와 적외선 일부가 들어가 있긴 하지만 주로 가시광선과 전파. 전파도 작고 주로 가시광. 그죠? 절반 끝났는데요. 지금 내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걸 태양 복사 에너지.
다른 말로 별명이 단파 복사 에너지. 왜냐면 파장이 짧으니까 0.5 내외잖아. 단파 복사 에너지. 그럼 이제 지구 복사를 내가 그릴게. 그립니다. 이제 여기 봐봐. 으! 지구가 에너지 받았으면 방출해야겠죠. 얼마 방출하냐면요. 104를 방출합니다. 104를 방출합니다. 에너지를 빵 방출했는데 이걸 내가 그려볼게. 여기다 그릴게. 지구가 방출한 에너지가 이렇게 됩니다. 얼마라고요? 얼마예요? 10 나노미터, 10 마이크로미터 내외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 면적 얼마라고? 밑면적? 밑면적 얼마야? 104 썼잖아. 이거 104야. 여기까지 됐죠? 104를 썼는데 적외선이잖아, 다. 근데 지구 대기에는 수증기랑 CO2 많잖아. 그래서 적외선을 되게 좋아해. 지구 대기는 수증기를 좋아해. 그래서 거의 다 먹습니다. 100 정도를 먹어요. 100 정도를. 100 정도를 먹혀요. 이 100을 먹는 걸 내가 표시해 볼게. 이렇게 됩니다. 거의 다 먹혀요. 이 칠한 게 뭐라고? 이 칠한 게 수증기 그리고 CO2가 흡수한 양. 얼마? 100. 안 칠한 거 얼마야? 4. 이거 4. 이게 뭔데? 여기 나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우리 미국 형님들께서 이걸 보고 비유적으로 표현하시길 온실 천장이 있었는데 온실 천장에 창문이 하나 뚫려가지고 그 창문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가는 것만 같아. 대기의 창. 대기의 창이라고 표현합니다. 온실 천장에 창문이 뚫려 있습니다. 실제로 영어로 윈도우라고 합니다. 이게 이과생의 감성 수준이다. 처참하죠. 이 정도가 나갑니다. 근데 파장이 대략 얼마야? 8에서 한 13 사이에서 에너지가 나갑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이걸 장파 복사라 그래. 근데 이제 끝이 아니지. 봐봐. 우주가 쏘고 그다음에 지표도 쐈습니다. 근데 대기는 흡수만 해? 아니죠. 대기가 흡수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 방출도 해야죠. 근데 대기가 에너지를 방출할 때 지표랑 대기 농도가 거의 비슷하지. 약 300켈빈 대배. 그죠? 그러니까 적외선 형태로 방출합니다. 대기도. 근데 위로 방출하고요. 아래로도 방출합니다. 이렇게요. 둘 다 적외선입니다. 다. 그래서 복사 평형을 이뤘는데 숫자를 보세요. 맞아요 이게? 안 맞죠? 뭐가 안 맞죠? 그죠? 왜 안 맞아요? 얘가 125 먹었는데 막상 쏘는 건 125보다 더 쐈죠. 왜냐하면 지금 내가 표시한 이 모든 화살표들은 복사. 에너지의 수많은 전달 방식 중에 복사의 형태로 전달하는 걸 했지만 실제 지구에서는 복사 이외의 전달 방식도 있어. 그죠? 그걸 표시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복사가 아니라 거기 보시면 대류와 전도로 약 8 정도가 가고요. 그 다음에 수증기의 형태로 예를 들어 태풍 같은 거지. 바다에 있는 수증기의 자멸이 대기로 가는 게 태풍이잖아. 그지? 요게 한 21 정도로 가고 있습니다. 됐나요? 이거는 너무 작죠? 복사에 비하면 너무 양이 작지. 그래서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복사 평형을 이뤘습니다. 에너지 평형인데 주로 복사 에너지를 주고받으니까 복사 평형이라고 합니다. 됐나요? 지금 이 세 그림을 같이 봐야 돼. 같이 봐야 돼.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등장합니다. 여기다 면적 딱 찍고 A. A는 25다. 아니다. A는 뭐예요? 100이잖아. 그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매칭이 돼야 됩니다. 지금 숫자 다 매칭돼야 돼. 다 매칭돼야 돼. 여기 안 칠한 거 이거 4야. 이게 대기의 창이야. 얘가 헷갈리니까 여기 위에다 쓰자. 얘가 대기의 창이야. 얘가. 대기의 창. 그죠? 괜찮죠? 좋아요. 문제를 풀 때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의 세 개의 보기가 등장하는데 이 문제는 반드시 한 문제가 나옵니다. 기억, 니은, 디귿에 뭐가 나올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규칙이 있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억은 이걸 등장합니다. 이 그림을 보고 평형 방정식을 세워서 계산을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봅니다. 기억은. 어떻게 세우냐면 이렇게 세웁니다. 우주, 대기, 지표 이렇게 주고 in과 out을 씁니다. in, out, in and out. in and out. 그죠? 그래서 평형 방정식 3개를 세울 겁니다. 우주 입장에서 들어오는 게 얼마냐면 우주로 화살표가 들어가는 거 끝나죠?
34, 66. 아, 34, 66. 쏘는 건 뭐야? 우주가 쏘는 건 100. 같다. 첫 번째 끝났습니다. 대기 입장에서 평형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대기로 들어가는 거 뭐야? 대기로 들어가는 거? 25, 8, 21, 100. 아, 25. 그 다음에 100. 그리고 8, 21. 그죠? 그 다음에 대기가 쏘는 건, 대기가 방출하는 건 66, 88. 아, 66, 88. 맞다. 됐죠? 마지막 지표 방정식 세워보겠습니다. 지표로 들어가는 거 뭐예요? 45와 88. 지표에서 화살표가 끝나잖아. 이거는 맞아? 아니지. 이건 얘가 쏘고 얘가 다시 받잖아. 그냥 튕겨내는 거잖아. 얘가 흡수한 게 아니니까. 그지? 45, 88. 아, 45, 88. 그 다음에 지표가 방출하는 거 얼마예요? 8, 21, 104. 아, 104, 8, 21 이꼴. 방정식 3개가 나옵니다. 기억 알려드립니다. 기억은 뭐가 나오냐면 여기에 미지수로 바꿉니다. 뭐 A, B 미지수로 바꾸고 미지수를 계산해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방정식이 있으니까. 연립하면 되잖아. 이렇게 기억을 낼 수도 있고 또는 기억을 이렇게도 냅니다. 여기는 지금 숫자지만 문자로 전부 다 주고 전부 다 문자로 주고 그럼 문자로 식이 쩌라락 나오겠죠? 그 다음에 문자로 연립 방정식을 풀어라. 이게 기억이 등장합니다. 이게 기억이야. 무조건 기억이야. 알겠지? 요걸 세울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니은 알려드립니다. 니은은 이 숫자와 화살표의 의미를 물어보는데 의미를 이 그래프에서 면적과 비교하는 것도 나오고 또는 이렇게도 물어봅니다.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총량. 뭐라고? 대기가 흡수한 에너지 총량. 이거 더하면 됩니다. 대기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얼마야? 대기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대기가 흡수한 복사 에너지. 125. 125. 다시 숫자의 의미를 알아야 돼. 하얀색은 복사가 아니잖아. 대기가 흡수한 장파 복사 에너지. 대기가 흡수한 장파 복사. 빨간색. 빨간색이 장파니까 됐어? 대기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랑 대기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랑. 지표가 방출한 토탈 에너지 얼마야? 지표가 방출한 토탈 에너지. 이거 다 3개 더해. 근데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 지표가 방출한 복사 에너지. 지표가 흡수한 적외선 에너지, 지표가 흡수한 적외선 에너지. 지표가 흡수한 토탈 에너지 이거 2개 더해야 돼. 괜찮아? 적외선 영역에서 지표는 방출량이 많아요? 흡수량이 많아요? 적외선 영역에서 비교할 때 지표는 방출량이 많아? 흡수량이 많아? 적외선 영역을 비교하는 거니까 지표는 흡수하는 적외선이 88, 방출하는 적외선이 104 정도 되죠. 방출량이 더 많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컬러로 보고 있지만 컬러로 보고 있어서 내가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장파 복사, 주로 적외선이고 노란색으로 표시한 건 단파 복사예요. 근데 노란색은 의미가 다르지. 이건 가시광선이 없어. 이게 가시광선이고 이거는 적외선, 자외선이에요. 알죠? 주로 단파 복사야. 0.5 내외. 숫자의 의미를 여기까지 디테일하게 다 알아야 돼. 그래야 깔끔하게 풀려요. 그리고 이걸 니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숫자의 의미와 화살표의 의미 그리고 그래프에서 면적 비교까지 물어보게 됩니다. 이 니은에서 물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디귿까지 2개를 낼 때가 있어요. 2개를 낼 때가 있고 또는 기출문제에서 디귿을 뭘 내냐면 지구온난화를 내는데 저기 보세요. 지구온난화는 어떻게 돼? 지구온난화 왜 일어나는 거야? 인간이 화석연료를 쓰면 지구온난화가 벌어지죠? 그럼 어떻게 돼? CO2가 많아져. 대기 중에서 CO2가 많아져. 그러면 이 숫자들 중에 뭐가 증가하냐면 여기서 적외선을 빵 쐈는데 CO2는 온실기체니까 적외선 흡수량이 증가합니다. 이 100보다 더 증가하게 되겠죠, 이게? 그럼 어떻게 돼? 대기가 따뜻해져서 아래로 재복사하는 양이 증가합니다. 요 화살표를 온실효과라 그래, 요게 증가해. 그러면 지표가 달궈지니까 결국에 이게 증가지.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지표가 더 따뜻해지면 더 많이 방출하니까. 그래서 숫자 3개, 이거 3개가 증가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이 숫자 3개가 증가한다. 이게 디귿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보기 3개가 정해져 있다. 기출문제 보시면 한 문제의 예외도 없이 모든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144쪽에 있는 내용인데 144쪽에 보시면 이 그림 3개 연달아 따다닥 있고 그다음에 이 표가 있죠. 이 표를 직접 채울 수 있어야 돼요.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되고 그 표에 있는 숫자들이 컬러로 보여야 돼, 얘들아. 놀랍게도 흑백 시험지를 보고 있더라도 컬러로 보여야 돼. 질문 있는 사람 여기까지. 질문 없어?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네. 빨간색은 이제 장파고, 네. 노란색이 단파. 맞아요. 노란색을 단파 복사, 빨간색을 장파 복사라고 합니다. 별명입니다, 별명. 지구 복사 에너지를 장파 복사 에너지라고도 합니다. 144쪽 하단에 위도별 에너지 불균형 요거는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괜찮죠? 그런데요. 네. 아니에요. 됐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까지 했는데 146쪽에는 지구온난화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지구온난화 내용 잠깐만 볼게요. 지구온난화 참고. 지구온난화. 지구온난화는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화석연료 사용 때문에 사용을 많이 하면 대기 중에 CO2가 많아져서 온실 효과가 커지니까 지구가 따뜻해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보시면 시간에 따라서 CO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구의 평균 기온도 같이 증가하게 된다. 그죠? 단순한 내용이고요. 지구가 온난해지면 다양한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거기에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146쪽에. 지구온난화에 의한 환경 변화에서 첫 번째 해수면 상승 및 육지 면적 감소. 당연하죠. 해수면이 왜 상승하냐면 쓰세요. 빙하가 녹기도 하고 그죠? 해수의 열 팽창. 두 가지 효과입니다.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빙하의 융해 그 다음에 해수의 열 팽창 이 두 가지 때문에 해수면이 상승하게 됩니다. 당연히 생태계 변화도 있고 이상 기후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연쇄 반응을 잠깐 보시면 그림에 연쇄 반응이 있는데 이거 잠깐만 볼게. 지구온난화가 벌어집니다. 여기 지구온난화. 그죠? 여기 한가운데 딱 있죠. 거기에 예를 들어 어느 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요? 해수 온도 상승, 수온 상승, 그죠? 그럼 어떻게 돼? 용해도가 어떻게 돼? 용해도가 감소하죠. 용해도 감소. 왜냐면 차가운 물에 용해도가 커서 잘 녹으니까 기체가. 용해도가 감소하니까 바닷속에 녹아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나옵니다. 대기 중 CO2 증가.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지구온난화가 다시 벌어집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양의 되먹임 현상 또는 포지티브 피드백. 그죠? 한번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다다다다 계속 간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구온난화가 벌어지면 따뜻해지니까 증발량이 어떻게 돼? 증발이 잘 돼. 바다에서 증발이 잘 돼. 그러면 대기 중에 수증기 양이 증가하죠. 근데 수증기도 온실기체죠. 수증기도 이 효과가 있죠. 수증기도. 그래서 지구가 더 온난해집니다. 양의 되먹임 현상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지구온난화가 무섭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기온이 살짝만 오르더라도 계속해서 이 현상이 벌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 무섭기만 한 건 아니야. 왜냐면 거기에 양의 되먹임 현상 말고도 음의 되먹임 현상도 벌어지는데 여러 예시 중에 하나를 가져왔습니다.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음의 되먹임 현상은 이런 게 있어. 지구가 따뜻해져. 그러면 지구 표면이 온도가 높아지니까 상승 기류가 활발해져서 구름량이 많아집니다.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면 구름량이 많아져. 그럼 태양 에너지를 많이 발산하지? 그럼 다시 지구의 기온을 낮추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전 지구에선 양의 되먹임, 음의 되먹임이 수없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걸 다 외운 게 아니라 만약에 보기에 등장한다면 맞다 아니다만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다. 여기까지가 지금 봐봐.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여기까지가 복사 평형 관련된 내용인데 되게 많죠? 그리고 호흡이 되게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덩어리야. 여기까지가.
그치? 근데 하나라도 빠지면 안 돼.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지금 이 문제를 수많은 고3 학생들이 이 표의 숫자를 외워서 단순하게 푸는데 이렇게 풀면 한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킬러 문제가 나왔을 때 당황하게 됩니다. 실제로 작년에는 숫자를 바꿔서 냈어요. 계산하는 문제. 그 문제가 쉬웠길래 망정이지 이거를 숫자 바꿔가지고 다양하게 나면 어렵고요. EBS에는 대기가 한 층이 아니라 2층, 두 층의 대기로 이루어진 문제가 나왔습니다. 대기가 두 개야. 그래서 상층 대기, 하층 대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화살표를 주고받으면서 계산하는 문제까지 나왔어. 다 할 수 있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우주, 대기 1, 대기 2, 지표 4개의 시스템에 대해서 평형 방정식을 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 3개의 그래프와 이 평형 방정식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 태양 복사 에너지가 대기에 어떻게 흡수되는지 이 필수 그림입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셔야 되는데 마지막 오늘 마지막 내용입니다. 질문을 하나 할 건데 질문이 이게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반에서 어떤 질문이 나왔는지 소개해 드릴게요. 요거 납득이 돼 이거? 백사? 백사 납득돼? 생각을 해봐. 우주야. 광활한 우주에 지구가 떠 있어. 지구가 떠 있어. 그럼 태양이 에너지를 쏘는데 태양이 빵 쏴서 그 일부가 지구에 도달했죠? 그게 100이래. 100이야. 그럼 지구는 100 받았지. 심지어 30은 튕겨내고 70 받았어. 근데 지구가 방출하는 에너지 양이 104야. 납득돼?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치? 듣고 보니까 이상하네. 그죠? 요거를 마지막으로 오늘 수업을 마무리할 건데 이게 온실 효과입니다. 그래서 메모를 하시는데 어디다 메모하시냐면 145쪽에 온실 효과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온실 효과. 온실 효과 그거를 잠깐 보도록 할게요. 온실 효과 심화 내용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온실 효과. 나의 궁금증은 이거야. 온실 효과 때문에 지구의 표면 온도가 달궈졌다고 하는데 아무리 달궈져봤자 아니 태양 에너지가 100인데 100보다 더 많이 방출할 정도라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땅이 있고요. 대기가 없는 케이스. 첫 번째, 대기가 없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대기가 없는 경우는 당연히 지표와 우주 두 가지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 우주에서 지구로 들어오는 에너지를 100이라고 합시다. 그죠? 근데 당연히 행성 표면에도 뭐 빙하나 아니면 사막 같은 게 있으니까 반사하겠죠? 이걸 한 20이라고 할게. 20 반사한다고 하자. 이렇게. 그럼 지표는 얼마 먹었어? 얼마 먹었어, 지표? 80 먹었죠. 그럼 얼마 써야 돼? 80을 먹었으니까 80을 써야죠. 단순하지. 80 먹었으니까 80 써. 80 먹었으니까 80 쏠 정도로 딱 평형을 이루는 거야. 그럼 지표 입장에서 봐봐. 80 먹고 80 썼어. 평형. 우주 입장에서도 100 쏘고 100 먹었어. 평형. 온도가 유지가 된다. 이거 이해돼요? 그러면 의미가 뭐냐면 이 80의 숫자의 의미가 뭐냐면 슈테판 볼츠만 법칙에 의해서 80을 쏠 정도로 지구 표면이 달궈졌다 이 뜻이야. 여기까지 됐지? 근데 대기가 있는 경우를 볼게. 두 번째. 대기가 있는 경우. 대기가 있는 경우. 그럼 땅이 이렇게 있어요. 대기가 있습니다. 100이 들어옵니다. 빵. 그러면 반사를 하는데요. 이 반사량을 간단하게 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20. 그 다음에 심지어 대기가 흡수합니다. 대기가 흡수한 양을 20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구 표면이 얼마 정도 흡수하게 돼? 60을 흡수하죠. 여기서는 80을 먹었지만 여기서는 60을 먹는다고. 왜냐면 대기가 흡수한 양까지 있으니까 심지어 더 적게 먹는다고. 괜찮죠? 그럼 이제 하나씩 해볼게요. 60 먹었으니까 얼마 써야 돼? 60 써야죠. 빵! 60 쐈습니다. 그런데 이 대기에 수증기랑 CO2가 많다고 합시다. 이 임의의 행성이 지구랑 비슷한 대기 조건을 갖는다면 적외선을 굉장히 많이 흡수하지. 근데 지구 대기 봐봐. 지구 대기 얼마나 흡수해?
100사 중에 100. 거의 90 몇 퍼센트. 100% 가깝게 흡수한다고. 엄청 작아. 나가는 게. 거의 다 먹어. 그지? 그래서 여기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다 흡수한다고 하자. 대기의 창 없다고. 다 먹는다고 하자. 여기까지 됐죠? 그럼 얼마 먹었어? 60 먹었죠, 다. 그럼 총 얼마 먹었어? 80 먹었죠? 그럼 대기가 어떻게 해야 돼? 위아래로 방출해야지. 위로 방출, 아래로 방출. 근데 실제 대기는 잘 봐. 실제 지구는 위로 66, 아래로 88. 그러니까 아래로 좀 더 많이 방출해. 왜냐면 아래쪽에 대기 분자가 더 많으니까. 근데 여기선 계산의 편의를 위해 위랑 아래로 동일한 양을 방출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얼마씩 써야 돼? 40, 40. 그죠? 그러면 땅이 얼마 먹은 거야? 추가로 40을 더 먹었지. 여기까지 됐어? 그럼 얼마 써야 돼? 40을 추가로 먹었으니까. 얘들아 이거 봐야 돼. 시간 줄게. 쓸 시간 줄게. 40 먹었으니까 얼마 써야 돼? 40을 더 쏜다고. 그러면 대기가 추가로 얼마 먹었어? 40 먹었죠. 그럼 위아래로 얼마씩 써야 돼? 20, 20 쏜다고. 20 추가로 먹었죠. 그럼 얼마 써야 돼? 땅이 20 쏜다고. 그러면 20을 대기가 추가로 먹었죠. 그럼 얼마씩 써야 돼? 10, 10. 10을 땅이 추가로 먹었네. 그럼 또 얼마 써야 돼? 10. 얼마씩 써야 돼? 5, 5. 얼마 써야 돼? 5. 그럼 내가 구하는 건 뭔데? 내가 구하는 게 뭐야? 땅이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의 합을, 총합을 구하는 거지. 그럼 에너지를 이렇게 구합니다. 에너지는 60 더하기 4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5 더하기 2.5 더하기 점점점점점. 이게 뭔데? 이게 뭐야? 무한등비급수. 무한등비급수. 그죠? 그 무한등비급수 합은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죠. 60에다가 더하기 1 마이너스 공비분해 초항을 해주면 이게 얼마야? 토탈 이게 얼마야? 80. 그럼 총 얼마? 140을 쏠 정도로 지표면이 달궈진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계산한 이 무한등비급수가 온실 효과의 정체입니다. 온실 효과. 그러니까 주고받으면서 계속해서 에너지가 쌓이는 겁니다. 이게 온실 효과야. 그래서 실제로는 더 적게 먹지만 60밖에 못 먹지만 이 주고받는 에너지가 이만큼이나 커서 실제로 태양이 방출하는 에너지보다 태양 에너지가 지구에 도달한 그 양보다 지구는 더 달궈져서 에너지를 더 방출하게 된다. 괜찮죠? 그래서 실제 지구는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다. 100이 들어오지만 온실 효과가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0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쏘게 된다. 그래서 온도가 더 따뜻하게 유지가 돼서 지구는 생명하는 시대에 존재해서 생명체가 살 수 있다라는 내용이 여기까지 연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메모를 해두시고 이거 좀 어려운 내용이었습니다. 온실 효과. 복사 평형까지 끝났습니다. 시험에는 요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보시고 지금 영상을 녹화했으니까 이게 글로 정리가 안 된다 얘들아. 글로 정리가 안 되고요. 글자로 정리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 머릿속에 내가 설명한 게 다 이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냥 이해해서 친구들한테 설명할 정도가 돼야 돼. 친구들한테. 그렇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글을 쓰려고 하다가 의미가 없겠다 해가지고 그냥 그림만 남겨둔 거예요. 그 그림의 하나하나의 숫자들의 의미를 다 아실 정도까지 복습을 하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돌려보면서 학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시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